아름다운 우리들의 인터뷰 김주영 원장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원장님 좀 약속하지만 처음 방문한 거라서. 아이고. 네, 아우성의 오 맷돌 PD. 네, OPD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저희 유튜브랑 다 제작해주고 있어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김주연입니다. 저는 인덕원역에서 작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이름은 꽃과 샘 산부인과입니다. 이제 뭐 개원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환자분들 뵈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꺼리는데 산부인과 병원에 자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잖아요. 아무래도 옷 속에 감춰있는 부분을 남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불편감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를 자주 방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생식기를 보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몸 안에 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기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검진을 통해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암으로 진행되는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암뿐만 아니고 뭐 질염, 방광염처럼 가벼운 질환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만성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약만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약 효과가 떨어져서 약을 오래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발이 잦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을 그리고 불편감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우성 상담실에 질염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면 질염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질염에 걸렸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질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가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질염의 증상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분비물의 색깔만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외음부가 심하게 붓고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질염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파트너에겐 불편감은 없는지 최근에 파트너가 바뀌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런 애매한 증상이 반복되진 않았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시죠. 드물긴 하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질염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흔한 감기 같은 질염이라고 얘기하는 이 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염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이 많아서 며칠간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 많이 걸어 다녔다. 이럴 때 몸 상태가 안 좋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염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열이 많이 나서 항생제를 오래 먹은 경우에도 질염에 걸릴 수 있거든요. 항생제가 몸을 낫게는 해주는데 질환에 있는 정상균들을 억제시켜서 질염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에도 그 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질염을 발생시킵니다. 질염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네.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염의 종류는 참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균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 균에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질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는 대개 가드넬라 균에 의한 세균성 질염이에요. 이거는 여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감기와 같은 증상 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디다 질염 특징적으로 연두빛 냉이나 두부, 깬거 같은 냉이 많아지면서 질 입구가 붓고 따갑고 가렵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질염들은 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질, 클라미디아 같은 성병도 먹는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단순히 증상만으로는 어떤 균에 의한 질염인지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균의 종류에 따라서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염 검사, 즉 STD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성병에 대한 문의도 상담실에 종종 있습니다. STD 성병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STD 12종 검사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거든요. 흔하게 걸리는 세균성 질염뿐만 아니라 성병인, 임질, 클라미디아 등이 포함된 12가지 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고요. 검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질 안에 있는 분비물을 가느다란 소를 통해서 채취를 해서 배양액에 담아서 보내게 되고요. 대개 2, 3일 안에 결과를 받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정확하게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 결과에서 성병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좋거든요. 나만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엔 나는 균이 없어졌는데 파트너는 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관계를 통해서 재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병이 나왔을 땐 나도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료를 다 끝난 다음에는 재검사를 통해서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청소년도 이 성병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도 성병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간단히 질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이라서 아프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에이즈나 매독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오히려 청소년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성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은 두려워서 병원에 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더 문제가 돼요. 증상이 있을 땐 병원에 오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서 성병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한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편하게 산부인과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오셔서 이렇게 성병 검사를 받으실 때 비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STD 검사는 다 급여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실 때는 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고요. 대개 한 2, 3만 원 정도면 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그 유튜브에 네. MZ 세대들이 성병 검사를 손을 잡고 연인이 같이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원장님은 만나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많이 와요. 그래요? 네, 네네. 저는 그게 정말로 좋게 보이고요. 음. 그리고 외래 진료 볼 때 보통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여자분만 오셔가지고 저랑 막 얘기를 나누시는데 요즘 청소년뿐만 아니고 뭐 MZ 세대들도 보면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궁금했던 점을 저한테 막 물어보고요.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질염에 안 걸리게 해줄지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하면 될지 다 물어보시거든요. 네. 예,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네. 있었군요. 저희는 네. 드디어 진료를 하신 원장님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다가. 그렇다고 제가 남자분들을 검사를 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혹시나 불편한 게 있으면 비뇨기과로 비뇨기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산부인과 진료를 하시면 산부인과 의사로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산부인과에 오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산부인과가 무섭거나 부끄러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뭐 성경험이 없어서 미성년자라서 아니면 단순히 쑥스러워서 그냥 병원에 오시는 게 꺼려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해결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그 일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있다 보면 병원에 오시는 것을 미루고 또 미뤄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땐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싶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 대표 성교육기관 푸른 아우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하시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해주실 텐데 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서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푸른아우성에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도 만드시고 좋은 활동도 많이 하셔서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른아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문위원으로서 역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가 네. 오히려 더 좋은 자문위원의 시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네, 산부인과 언제나 편하게 오셔서 네. 말씀 나누고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병원, 네, 꽃가슴 산부인과 김주영 원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